그럼 우리 증시 속 가장 뜨거운 핫테마, 그 시크릿한 이야기를 가장 핫한 파트너, 하창봉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주말에 보면 테슬라가 지난 주말에 거의 300달러를 장중 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마 종가 기준으로 300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게 반도체 반등을 거래할 때 그렇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쉬시는 제가 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제가 잠깐 쉬다가 이제 5월 6일이 또 우리 휴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녁에 잠깐 해서 5월 달 그림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AI 반도체 또 내수 관련주를 잠깐 5월에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맞추고 안 맞추고의 문제보다 사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시장은 트럼프 관세의 노이즈가 계속 내려오던 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데자뷰처럼 불과 한 7년 전이랑 똑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격적인 관세를 부과를 했다가 또 90일씩으로 유예를 했다가 또 유예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하지만은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많다. 결과적으로 나쁘게 보면 재협상을 위한 유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만약 힘의 강도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위냐 아래냐고 본다면 일단은 지금 위쪽 열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것 같고 또 이게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면은 제가 딴 말 안 하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도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나라가 시가총액 330조짜리입니다. 이 330조짜리 삼성전자가 일중 기준으로 하루 기준으로 3% 이상 움직이는 날이 한 달 20일 기준으로 보통 두 번, 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제 5%가 올랐으면 뭐 여기는 뭐 일부 공매도 쇼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니 뭐 또 오르고 나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장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중에 한 2시 정도에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물릴 각오로 반도체를 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도 포함이었고 기타 다른 관련주도 포함이었는데 그 스토리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볼 기업은 바로 TSMC예요. 대만 회사죠. 예, TSMC 지난 4월 달 매출이었는데 이때도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TSMC의 지난 4월 매출을 놓고 보게 되면 대략 대만 달러 기준으로 34만 9천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 대비해서 22%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23만 6천 대만 달러 기준이었는데 48% 정도 증가. 그리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놓고 봐도 작년 동기가 대략 82만 8천 달러 정도였는데 그 흐림함이 좀 작은데 맨 밑에 있습니다. 118만 달러 정도가 나온 거죠. 근데 TSMC 주가는 왜 제가 갑자기 봐야 되냐면 전 세계 이제 반도체 HBM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의 삼각 구도입니다. 네. 네, 그런 관점에 놓고 보기 때문에 TSMC의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이제 뭐 이런 공개도 있는 거예요. TSMC가 엔비디아보다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TSMC라는 기업 자체는 주력 자체가 파운드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실제적으로 TSMC를 미국에서 TSM이란 코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SMC의 주가는 최고가 225달러에서 관세 전쟁으로 나오면서 135달러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는 대략 180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 정도만 오르면 신고가예요.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꼭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만 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30% 정도가 오르면 신고가입니다. 네.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실제적으로 물론 TSMC라는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회복한다고 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5월 이 시점에 TSMC를 갑자기 첫 번째 페이지로 들고 온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는 어린이날 연휴로 쉬었는데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컴퓨텍스 2025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도 그 대만에서 열리는 거고 이미 젠슨항은 제가 알기로는 대만으로 간 걸로 알아요. 이런 관점을 한번 보셔야 되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오겠는데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20만 원 조금 밑에 있어요. 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가끔 합니다. 지금 하이닉스 살래? 삼성전자 살래? 제가 우리 MC님하고 캐스터님한테 한번 여쭤볼 거예요. 뭐 정답은 없어요. 네.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미리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지금 2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에 있고 내일도 갈 수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주가는 5만 8천 원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뭘 사시겠습니까? 아윤 MC님은?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효원 캐스터는 어떤 걸 살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하이닉스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 캐스터님은? 저는 삼성전자를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뭐 대형주를 기술적 분석을 할 건 아닌데 뭐 결론 아닌 결론은 할 수가 없고 현재 성적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덜 빠졌고 위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건 투자가들의 생각의 차이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는 덜 빠졌고 예를 들어서 올라갈 폭이 보면 그런데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려면 시가총액으로 3배가 비싸니까 네. 대략적으로 1,000억으로 만약에 하이닉스를 단순 계산했을 때 네. 10%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삼성전자는 3,0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반도체 하나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근데 반도체도 보고 환율도 보고 한국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파운드도 보려 그러면 삼성을 사야겠죠. 저는 사실 이거는 답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은 그 모든 게 좀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유독 오늘 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한 이유였는지를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황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로만 먼저 볼게요. 네. 네. 반도체로만 볼 때는 하이닉스를 보고 전체 무역 전쟁 전체로 볼 때는 삼성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였어요. 1분기 기준으로. 네. 삼성과는 대조적이었죠.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거의 1조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하이닉스 IR 자료였는데 2분기는 삼성 하이닉스가 9조 원대를 전망을 합니다. 지금 7조 나왔는데도 9조. 그렇게 자신감을 피력한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하이닉스는 기존의 캐펙스 투자라든지 전화를 줄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서도 보게 되면 10% 정도가 비트그로스가 좀 증가한다 전망을 했고 낸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이상 증가. 그러면 실적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실적의 증가 속도가 빠른 거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증가하는 거고 네. 삼성은 돌리는 겁니다. 오. 그렇죠? 삼성은 턴어라운드라는 단어가 붙는 거고 네. 하이닉스는 치고 가는 그림에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두 기업의 다른 차이점은 분석을 제가 뭐 하는 건 아닌데 하이닉스는 기존의 캐펙스 투자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지금 용인에 진행하고 있는 1기 팹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7년도 정도에는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투자가로 하여금 하이닉스는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보시면은 1분기 실적 발표 때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메모리에서 삼성을 앞질렀어요. 와. 하이닉스는 잔치. 직원들 1,500% 인센티브 팍팍. 그래서 아마 외제차 딜러들이 2천 공장 앞에 줄을 섰다는 썰이 있습니다. 최고네요. 삼성전자 평택 공장 앞에는 썰렁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럼 뭐 또 당사자들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네. 자, 그리고 이제 MI M15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올해 4분기부터 다시 확장이거든요. X가 뭐냐면은 익스텐디드의 약자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계속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좀 많은데 이게 딱 보면은 제가 화살표를 그어냈어요. 부문별로 좀 있는데 화면이 좀 크게 보면 PC 서버, 그래픽스, 컨슈머, 모바일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이 분기가 지나가면서 영역이 커지는 게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픽. 우리가 HBM 반도체는 결정적으로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합쳐가지고 HBM 가속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맑은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확실히 하이닉스 실적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통한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지는 거죠. 위에 보게 되면 영역이 제일 위에 빨간색이 뭐냐 하면은 서버 쪽이에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작아지고 맨 위에 하얀색을 가만히 보면 그래프 조금 보는 관점에 다른데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작아지죠. 네. 감소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좀 굵은 고동색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요건 네. 이제 모바일 쪽입니다. 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 머리가 좀 아프죠. 그러면 모바일이나 PC 쪽에 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게 고민인 거죠. 이게 HBM이 많이 증가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최근에 관세 이슈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비 투자를 좀 지원한다든지 또 2월 달에 나왔던 중국의 딥시크가 뭐 오픈 소스로 했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7조로 나왔고 2분기 때 9조 이상이 나오려 그러면은 HBM 커져가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아는 거예요. 네. 그럼 하이닉스 주가에서 20만 원 위로 22만 원, 4만 원까지 갈라 그러면 결정적으로 PC하고 모바일하고 컨슈머에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소리를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뭘까요? 지금 미국 시장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오. 지금 메타, 애플, 아마존이 올라갈 겁니다. 네. 이거는 관세 이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는 단순히 앞으로 바라볼 때는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절대 주가가 지금 120달러 이상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HBM 영역에서의 점유율은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PC라든지 모바일 부분이라면 그 전방 산업에 있는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마침 지금 실시간 5월 12일자 기준입니다만은 제가 해외 쪽에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가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오. 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아마존도 무려 8%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땐 이거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와 하이닉스가 패러들이 보입니다만은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 외에도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 심지어 플러스 알파, 미국 장에서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인데 그 중에 또 봐야 될 거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사과요. 애플. 네. 예, 이게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계례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례 변화라는 건 단순하게 삼성 하이닉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가 제가 후반부에 있는데 LG노텍이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바닥을 찍는 힘에는 결과 이 엔비디아라든지 애플과 아마존이 다 공통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죠. 다시 돌아서 반도체로 오면 하이닉스가 4월 달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월간 기준으로 10조를 팔았어요. 4월 한 달 동안. 많이 팔았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판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주식을 2000년부터 했습니다. 와. 네, 네. 정확하게. 20년이 넘었죠. 뭐 밀레니엄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딱 2000년 정확히 2019년 12월 달에 모 D 정권사 입사를 해서 1개월 연수를 받고 그때 합숙 연수를 받았고 2020년 1월 2일자로 강남의 모 이제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네,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당시가 이제 그런 1년 내내 주가가 빠졌어요. 저는 축복받은 기수였습니다. D 정권사 36기인데 1000포인트 시작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500포인트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뭐냐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정확하게 25년 동안 똑같은 데이터를 모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이 10조를 판 거는 25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 이전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손수 데이터를 집계 하면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파란색 그래프인데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5%에서 53.4%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도 기관 투자가들은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초록색인데 계속 갖고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를 상승을 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급은 누굴까요?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이죠. 팔고 있던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하이닉스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1차적인 달력성에서는 삼성전자한테 밀릴 수 있습니다만 주가 관점에서는 최근 19만 원 밑에 생성한 것 자체는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외국인이 10조 원의 매도를 팔았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덜 판다는 게 아니라 10조의 매도를 한 이유가 해소가 되게 되면 장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해소는 트럼프가 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물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관세를 4월 초순 원위치를 시킨다고 하니까
역으로 돌려보면 자꾸 제가 이것을 많이 때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게 주가 관점에서 분석이고 네. 뭐 한 종목을 이렇게 길게 분석하는 경우가 없는데 오죽하면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가져왔는데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동그라미를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방송 화면이다 보니까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기준으로 제가 바라보는 모 영역으로 문 앞에 딱 노크를 했습니다. 저 내일부터 뭐 합니다라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점선을 그어놨어요. 네. 네. 어떤 걸 뜻하나요?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바라보는 투자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추세선을 작년도 9월 달부터 한번 쭉 그어본 겁니다. 직접 그리신 거죠? 제가 긋고 이제 두 개는 제가 뭐 설마 각도기로 그었겠습니까? HTS에는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의미 있는 저점, 전 저점보다 높은 걸 그어서 이렇게 꺾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시면 다시 오늘 기준으로 요 밑에 점선이 중요한데요. 21만 원대 영역으로 포함해서 다시 한번 추세선에 복귀하는 그림입니다. 오. 그랬을 경우에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는 최대 가격대는 대략 25만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하이닉스 관점에서는 추세선에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길어졌는데 일단은 시장을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형주를 보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삼성 하이닉스 입맛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한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장 전체를 볼 거면은 삼성을 사는 게 유리하고 엔비디아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면 이쪽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저라면 저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대형주라면. 네. 그게 왜냐하면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의 그 대만 행사 컴퓨텍스 2025와 네. 5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삼성보다는 하이닉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투자가 성향이 다른 거고 밑에 섹터는 바로 어떤 종목들이냐면 일부만 적어놨는데 반도체 HBM 관련주들입니다. 네, 요 관련주들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앞번 손가락 섹터, 파운드리 섹터들의 종목들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맨 왼쪽 종목이 가장 원픽으로 뽑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 어려운 영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CXL, 서캠, ASIC, DSP, 글래스보드 이런 거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CXL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세대 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CES에서 한 번 더 화두가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되는 거고 ASIC은 주문형 반도체, DSP는 디자인 하우스가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약간은 이런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또 글라스 기판 관련 회사들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텍스라든지 향후 엔비디아 실적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힘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5월 지금 중순부터 최소한 지금은 조금 더 반도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설령 오늘 밤 아침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미국 증시가 정강 후양 음봉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우리 표현으로 찍은 거는 자신 있게 팍 이렇게 보겠습니다. 밀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첫 번째 테마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제가 이 시간에 특정 섹터의 시향에 대해서 원래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좀 때가 된 것 같다. 그만큼 믿고 보겠습니다. 아니, 또 그런 것도 있고 조방 원N이라 그랬어요. 최근까지 장이. 네. 조선 방산 원자력 N화, 엔화, 엔터 화장품까지. 조방 원 N. 근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거 보면 시장이 참 좀 재미난 걸 느끼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그 친구들이 지난주가 다 오버슈팅이 좀 났었어요, 사실은. 오버슈팅이 뭐냐면 실제까지 잘 나오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몰렸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부터 이미 이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는 무조건은 많죠 그렇습니다만은 반도체 바닥 찍었다고 베팅하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바로 돌려서 너 당황스러울 건데 이걸 장을 좋게 말하면은 제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뭐냐면 연휴 기간에 사실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원화 확률이 박살이 났었어요. 네. 맞아요. 박살이란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우리나라 원화가 1,370원대까지 확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크게 떨어져. 그리고 막 대만 달러가 뭐 70
그래갖고 오죽하면은 아이고 내가 6월 선거하고 하셔야 되는 6월 달에 대만 여행을 잡으신 분들이 지금 대만 달러가 강해가지고 오. 대만 여행을 뭐 취소를 하네 그런 말도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행은 비싸더라도 다녀오십시오. 예, 시청자님들 그게 놀 때는 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무리가 되더라도 다녀오시고요. 네. 자, 환율 이야기인데 좀 화두가 됐던 게 아시아 통화 강세는 유효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한 부계를 좀 붙여보겠는데 아시아 통화 강세론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해설을 하나씩 풀어보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달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관세 노이즈가 완화가 되고 미국의 테크주가 올라갑니다. 나스닥이 지금 18,000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의 최대치, 오. 데스켓 바운스의 최대치. 그럼 데스켓 바운스가 아니에요. 라이브 바운스예요. 네. 네. 고양이가 죽은 게 아니라 고양이가 한 번 더 튀는 겁니다. 오. 그러면 나스닥이 18,000 넘어갔으면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니까 네. 글로벌 자금은 달러 강세를 이끕니다. 오. 요거는 오늘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달러의 강도인데 실제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준 게 조기 3월 말부터잖아요. 그럼 쭉쭉쭉쭉쭉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한때 4월 중순 정도에 달러 인덱스가 거의 97까지 쳤다가 지금 다시 100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올라가면 달러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달러가 강하다는 건 그동안에 미국이 좀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조금 강했던 저기 맨 두 번째가 뭐냐면 파운드입니다. 영국의 파운드고 밑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 밑에 있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수혜를 본 대륙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난주 우리가 연휴 기간에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영국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 합의를 하면서 자동차주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찍어줬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트리거가 테슬라 300달러의 레벨업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일본의 엔화를 딱 보시게 되면 미국 통화에 가장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JPY 엔화입니다. 근데 엔화가 오늘 장 초반 기준으로 지금 148엔. 이 달러가 실제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98 정도 저점을 찍을 당시에 엔화의 최저점은 139엔. 제가 적어놨죠. 139.58. 네. 그럼 엔화 약세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달러는 강세로 가는 겁니다. 네. 여기에 아시아 통화 강세론의 가장 출발점에는 대만 뭐 보험회사의 대만 달러 매도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위안화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너무 재미났구나.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엔화의 흐름이나 파운드나 이런 흐름보다는 중국과의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대중국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었고요. 지금은 대중국의 수출 비중이 3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각 5년 전보다는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떨어져 있긴 맞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안화 강세와 조금 동행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가 보시면은 달러 대비해서 7.2위안,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180원 정도 하겠군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위안화는 엔화라든지 파운드화라든지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약간의 변동 환율 100% 변동은 아니고 네.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 있긴 있습니다만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네. 중국 위안화가 이 7.2위안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위안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만 해도 중국이 기습적으로 지급 준비율을 내렸어요. 50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0.1% 수준의 기준금리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부양책을 펼쳤다는 말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중국은 추가적으로 지급 준비율이나 부양책을 펼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금리 인하와 통화는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게 네. 조금 원래 통화하고 채권이 조금 어려운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면 위안화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달러는 달러가 제대로 달러대로 강세로 가고 여기에 일본의 엔화까지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 원화는 일시적으로 1,400원을 이탈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외환시장에서 1,419원 정도 올라갔는데 쉽게 강세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 화면이 뭐냐 하면은 환율의 최근 10년 동안의 흐름인데요. 네. 이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주시장 관점에서 약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왜 말을 하다 말으세요? 강세가 좋지 않을까요? 정답은 정답은 없는데 사실은. 오. 적당한 정답은 게 좋다. 네? 적당한 게 좋은 거 아닐까? 정답.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깜짝 놀랐네. 요게 안 좋은 거예요. 가파르게 움직이는 게. 어. 네, 지금 그 네.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면 문제보다 지금 우리 정우 캐스터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적당한 게 좋다고. 그러면 근데 깜짝 놀랐네. 추세적으로 2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약세예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추세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네. GDP에서 여전히 30% 후반 정도로 해가지고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어떤 불확실성, 관세 전쟁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한국이 제일 먼저 빠지는 거고 올라올 때 제일 늦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원화가 약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얼마 전에 말한 대로 원화가 강세로 내려오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급하게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가 손이 발생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작년에 7월 달 이후부터 왜 그렇게 많이 주식을 팔았느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환율이 급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때 환율은 지금 22년도 3년 대비 1,300원 기준으로도 대략 6에서 10% 정도가 절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6에서 10%가 싸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숫자가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대략 2,300조 정도 중에서 30% 이상 600조 원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네. 워런 버핏이 아무것도 안 해서 한국 주식 사놓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6에서 10%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관점이 되는데 그래서 크리가 놓고 보면은 원화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세로 오게 되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환율이 1,400원을 순간적으로 깬 적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 주식을 샀습니까? 팔았습니까? 샀겠죠? 뭐 자세히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안 팔았습니다. 제 표현은 안 팔았습니다가 표현이에요. 안 팔았다. 네, 안 팔았다. 산 거와 안 판 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별의 동향에 찍히는 거는 외국인 매도가 없이 소폭 매수로 잡히는데 환율이 순간적으로 강세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안 팝니다. 왜냐하면 평가 손실을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가만히 보시면 투자가 동향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조금씩 바닥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제 원화 환율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파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지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달러가 강해서잖아요. 네. 되게 어려워하시네. 근데 추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통화가 앞으로 1,300건대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 해드리면 네. 어렵습니다. 너무 결론을 와. 팍팍 내버리네. 어머.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다른 나라도 실제적으로 미국도 1분기 때 GDP가 마이너스 0.3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관세가 완화됐을 때 회복되는 속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주요 기관들이 4월 달 정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이제 기관별로 놓고 보면 정부는 아직까지 뭐 공적으로 안 했는데 최근에 IMF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월 달에 1%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달에는 이번 주 일정에 글로벌 OECD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실 미중 무역 관세의 어떤 가장 익스포즈가 큰 나라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가지고 그거를 미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네. 수입하는 원재료는 원재료들이 비싸고 그걸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사실 이게 내용 따라 달랐습니다만은 145%의 관세를 하게 되면 수출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글로벌 IB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놨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이걸 낮춰놨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원화 시장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강세로 갈 흐름이 어렵다.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강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관점에서 급격한 매수가 들어온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창봉의 핫테마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또 시크릿 강의 함께하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상위 1%가 될 수 있는 퀴즈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퀴즈일까요? 네, 이건 뭐 재미삼아는 아니고 한번 해봤어요. 좋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다음 중 HBM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한미반도체, 2번 서울반도체, 3번 하이닉스, 4번 삼성전자입니다. 맞추라고 드린 문제예요. 근데 좋습니다. 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답을 아신다면 네.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 반도체는 좀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2번을 택할 것 아니 뭐 제주도에도 반도체가 있고 한국, 미국에도 반도체가 있는데 왜 서울에는 없어요? 보기 중에 서울 반도체가 가장 생소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분은 어떤가요? 저는 아까 반도체 관련 표가 있었잖아요. 네. 2번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도 134. 134는 뉴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HBM 관련 기업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2번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정답이 맞을까요? 뭐 정답을 떠나가지고 서울 반도체 주주분들은 엄청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는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은 실제적으로 LED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LED. 그래서 광 반도체 응용 부품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힌트를 내리려고 이제 문제를 낸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네. 오늘 조금 올랐고 지금 9월 달에 가장 큰 하도가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미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세 군데 기업에 TC 본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도 받고 있었고. 근데 원래 한미 독주로 가다가 하나 비전에 자회사 하나 세미텍으로 많이 갔었고 몇 개 이제 2대인가 4대 정도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 회사 ASMPT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달 중에 일정 부분 한미 반도체와 하이닉스 간의 추가적인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5월 달 이벤트 다음 주에 좀 집중해 보십사 하는 거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적으로 만약에 HBM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하이닉스 쪽으로 그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과 모든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OX 퀴즈로 갈까요? 좋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시청자분들이 네. 정답을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는데 서울 반도체를 알아요? 서울 반도체를 다들 이렇게 맞춰주셨더라고요. 유명한 기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엄청 유명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조금. 두 번째 퀴즈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는 뭐 조금 뭐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 원화 환율은 상승한다. 요거는 제가 5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네요. 분명히 주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뭘까요? 열심히 들었으니까 네. 하나, 우리 둘, 셋 하면 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나, 둘, 셋. 셋. 오. 역시 네, O입니다. 맞을까요? 정답은 O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정답을 요구가 중요할 수도 있긴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이란 말이 나라가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인가 주말에도 중국이 북한이 원산 앞바다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나라가 장이 열릴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이슈 있을 때 환율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환율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나라가 불안하거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면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외울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고 향후 투자에도 좋은 나침반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하창봉 파트너와 시크릿 투자 전략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시크릿 투자 전략과 함께 탄탄한 투자 전략들 세우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전략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뭐 오늘 밤, 내일 아침이 되게 나면 이제 미국 증시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약간 정강후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 주가 자체가 바닥을 찍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이제 관세로 인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부분은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이야기하는 M7 종목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30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해도 많은 투자분들이 한국에는 별로 관련된 게 많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그 시크릿 관심주에서 말씀드렸던 퓨린티리온 기업 자체가 오늘 장중에 한 6, 7% 올랐지 않습니까? 그 투자 포인트가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300 정도 안착이 되고 추가적으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앨런 머스크 CEO는 이제 도제 역할에서 내려오는 거고 지금 테슬라의 모델 Y는 생각보다 더디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시제품이 예정된 6월달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M7 종목들의 엠블럼을 잠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 관점에서 대략 한 $300 회복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테슬라의 스토리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벌써 바닥을 치고 왔어요. 네. 그리고 관세 이슈 있을 때문에 가장 못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과 아마존인데 오늘 애플의 주가가 $200 이상 올라가고 왜냐하면 애플은 소비재고 아마존도 소비재 유통이란 말이죠. 이런 관점 기업으로 가는 거고 지난주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자리를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퍼즐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향후에 M7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예외. 어차피 테슬라는 따로 가는 거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이런 기업들이 언제 올라가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어떻게 보게 되면 글로벌 테크 이벤트도 중요하고 또 관세 이슈 소비재 되게 중요한데 이 엔비디아 주가가 우리가 투자가 입장에서 HBM 이런 거 보려 그러면은 조금 더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는 제가 뭐 차트는 지금 못 보여드리겠는데 한 $130 위로 갓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 그러면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5월 초순 이벤트에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적어놨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된 이벤트와 엔비디아 조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당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됩니다. 하나씩 조금 정리해드리면 네. 구글 I/O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업은 거의 같은 이미지입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해외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글 I/O에서는 조금 더 힌트를 얻었다 그러면 OLED 섹트를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I/O의 아이디어는 구글 I/O가 바로 애플의 삼성의 AR 글래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우리가 볼 섹터는 바로 컴퓨텍스입니다. 이게 이제 5월 20일부터 열린다면 시장은 사실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텍스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를 조금 업사이드로 당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3년도 5월 달만큼이나 이렇게 엔비디아가 5월 28일 날 실적을 발표할 건데 지난 23년도 5월 달만큼이나 폭발적인 상승은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구글 I/O와 애플 WWDC가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6월 초에 예정돼 있는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사실 시크릿 관심주를 한 종목을 뽑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애플 WWDC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ICRA 이벤트로 넘어가는데 사실 로봇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로봇의 기업 관련들의 주가가 물론 이제 다른 거 반도체 이런 거 조금 덜한데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 그러면은 사실은 ICRA보다는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300까지는 제 생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죠. 이 앨런 머스크 CEO의 도제 자리를 이제 내려오는 거 그런 거로 알 수 있습니다만 $300에서 추가적으로 330까지는 로보택시로 땡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네. 제일 긍정적 시나리오인데. 어. 근데 330에서 360까지 당긴다 그러면은 주가 관점에서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바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2025년 모델 주니퍼 Y의 의미 있는 판매 데이터하고 플러스 알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가시적인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엔비디아 이런 IT 쪽은 되게 볼만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은 투자분들이 조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이 제가 수기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 앞으로 봐야 될 섹터들입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반도체가 일단 우선으로 보는 게 가장 투자적인 관점에서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중요한 건 지수를 당깁니다. 지수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르면 주가 지수가 2,600 이상에서 뭐 2,700까지도 논할 수 있는 속도에 달린 거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반도체 이전에 이미 바닥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 전력 인프라의 데이터는
첫 번째 데이터는 이재명 후보라든지 국내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원 다면화 정책으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쪽은 창명으로 나오지만은 다시 전력 인프라가 제2의 탄력을 받으려면 여기는 이제 대형주 뭐 효성이나 LS일렉트릭이나 HD현대가 있을 건데 이거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로 연결되는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관세인데 자동차 관세는 당연히 저점을 다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관점을 본다면 매 상단 섹터가 대형주에서 바닥을 찍을 것 같고 2차 전지나 A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는 조금 더딥니다. 이거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세로 인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나 아마 일치적으로 반도체에 먼저 쏠리는 수급의 일정 물량만 저점을 형성할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바닥을 다지는 건 상관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섹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던 AI 관련주 생성 AI입니다. 예. 뭐 생성 AI, 솔트룩스라든지 코난테크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오른쪽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그날 이벤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요 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빠진 것도 몇 개 있기는 있어요. 몇 개일까요? 아, 이 빠진 거는 이제 여기 다 못 넣어가지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굿모닝 작전 유튜브 방송에서 조금 더 종목별로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목해볼 이슈와 섹터 그리고 든든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